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이 되었죠. 김관진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무죄 취지로 파기되어 재판 중이고, 정치관여 혐의는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판결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 중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고 이유를 진술한 변호인은 국민대 법대 이호선 교수입니다. 피고인 김관진의 정치 관여의 점에 관하여는 구속요건상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입니다. 규범적 구속요건에서의 고의란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규범적 구속요건 요소에 포섭되는 사실의 의미 내용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의 고의란 행위 상황과 의미에 대한 인식으로서 예컨대 유가증권 위조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의미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타인성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가증권이나 재물의 타인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피고인이 했다는 행위, 소위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라고 하는 규범적 구속요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는지 이것부터 판단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이러한 것이 있었음을 전제로 해서 판단해 나아갔습니다. 피고인은 물론이고 소위 기능적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 피고인의 지휘 계통선상의 인물들과 530단에서 직접 작전을 수행했던 부대원들에게는 자신들의 행위가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라고 하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군 사이버 작전 수행상의 불가불리한 측면이어서 이를 능가하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한 책임조각 사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심 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 자체의 모순과 충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생을 군인으로서 살아온 피고인의 사고와 인식의 체계, 다시 말해 피고인의 국가관, 대적관, 전술관, 지휘관에 기인한 것입니다. 원심이 따로 유죄로 인정한 대선 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530단의 작전이 군 차원에서 금지되는 정치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반증합니다. 원심 판결에 의하면 수사본부 소속의 수사관 선땡훈, 이땡천이 2014년 4월 4일 금요일 16시 5분경까지 사이버사 530단 소속 중사 박땡우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여 박땡우로부터 530단 이태하로부터 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과 안철수에 대한 비난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청취하고 이를 참고인 진술조서로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이를 수사본부장 김땡훈이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장 백땡종에게 즉시 보고하였고, 그 자리에서 백땡종에게 장관님께 보고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땡우의 기존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하여 동인을 조사했던 선땡훈을 다른 수사관으로 교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보고받아 알고 승인하였을 것이라는 원심의 추측성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해서 530단 내에서 국내정치 현안에 대한 부당한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 휘하에 사이버사 사령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합니다. 만일 피고인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알았더라면 원심이 인정하는 것처럼 사후적으로 수습하기보다는 미리 530단 부대원들에게 조사시 대처 요령, 발언의 수위 등을 학습시키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이는 원심의 다음과 같은 판시, 즉 2012년 12월 중순경 국정원이 인터넷상에서 댓글 작전을 실시하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그 무렵 사령관 옥도경에게 작전 보완에 유의할 것을 지시하면서 오삼공단에 대한 수사 및 조사 시 대처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작전의 실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치관여 행위를 제지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삼공단 부대원들에게 적극적인 작전 수행을 지시한 점에서도 나타납니다. 피고인이 염려했던 것은 작전의 상황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에 대한 것이었지,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작전 자체를 취소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사이버 사령부의 역할과 작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고, 이는 다름이 아니라 이 작전이 법으로 금지되는 정치 행위라는 데 대한 일말의 의심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작전의 실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치관여 행위를 제지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삼공단 부대원들에게 적극적인 작전 수행을 지시했다고 비난하지만,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비난의 주장이 아닌 피고인에게 범죄 구성 요건의 핵심인 범의, 다시 말해서 고의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통 군인으로서 살아온 피고인의 경력을 비춰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범죄의 고의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구성 요건의 규범적 요소인 정치적 견해는 매우 자의적이고 모호해서 그 자체로서 죄형법정주의 원리에 비추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생 법관의 관점과 평생 군인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심지어 같은 법관 내에서도 성향과 가치에 따라서 범위에 대해서 성질의 여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사의 작전이 군작전의 일환으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인식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 먼저 살펴봐야 했습니다. 이 점에서 1심과 항소심은 뒤섞여 있는 댓글들 중에서 만연히 민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것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정치관여 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고 말았습니다. 사이버 작전은 군복이 필요 없고 총칼이 필요 없지만 그 전장의 터는 시민사회의 영역, 그 중에서도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에서 열리는 일종의 시가전이며 피아가 구별되지 않는 게릴라전이기도 합니다. 또한 24시간 쉼이 없으며 민간과 적이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이버전의 핵심 중 하나인 심리적 분열을 꾀하고 이를 막는다는 점에서 전투와 정책적 논쟁의 경계가 모호하며 여론 형성과 적의 이간에 의한 공론 분열 조장이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피고인은 물론 오삼공단 부대원들까지의 인식과 행동에 대한 설명, 그리고 법적 비난 가능성이 달라짐에도 원심은 이 사건을 단순하게 군복 입은 사람들의 정치적 행위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피고인은 20대의 군문에 들어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피고인의 사고와 인식, 신념의 체계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직업, 군인, 정통 군인들이라면, 또 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접할 수 있는, 누구나 읽고 숙지하고 사고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교과서적 가르침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작전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행했어야 할 마땅할 본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론의 통합이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국론 분열이며, 그렇기에 적국 입장에서는 국론 분열이 피 흘리지 않고 상대를 취하는 것이라 여겨 끊임없이 이를 시도하게 마련입니다. 전쟁은 그 나라의 중대한 일이므로 이를 가늠하고자 할 때는 5가지 일로써 한다. 그리고 이 5가지 일은 백성과의 일체감, 하늘의 기상 변화, 지리 형세와 공간 조건,
균형 잡힌 유능한 장수, 일사불란한 제도이다. 도란 백성으로 하여금 위와 뜻을 같이 하도록 하여 능히 같이 죽을 수 있고 능히 같이 살도록 하여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가장 탁월한 전쟁은 적의 의도를 분쇄하여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로 좋은 전쟁은 적의 외교를 고립무원으로 만들어 이기는 것이며, 세 번째가 적의 군대를 격파하는 것이다. 손자병법. 지도층 사이의 친밀함을 이미 떼어놓았으면 반드시 백성과 멀어지게 해야 한다. 이러한 모략은 적국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 겉으로는 돕는 척도 하고 숙이기도 하면서 이쪽의 의도를 적국이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 후에는 적을 정복하는 성공을 거둘 수 있다. 태공망해. 6도. 전쟁에 있어서의 국민의 태도, 즉 국민이 하나로 단결되어 있는지, 적에 대한 분명한 적대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승패의 결정적 요소이며, 이는 근대 전쟁론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바고, 특히 피고인의 경우 우수한 독일 육군사관학교 유학생 출신으로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은 평생 그가 탐독하면서 교훈을 얻는 책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정신 무장 필요성에 관하여 클라우제비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명 국민의 전쟁을 정부 사이의 이성적 행위로 돌리고 모든 적대 감정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릇된 견해도 없다. 진실로 전쟁이란 구체적 국면에 따라 그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과 같을 뿐 아니라 그 현상 전체를 통하여 지배적인 여러 기능을 고찰하면 기묘한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는 맹목적인 자연충동이라고 볼 수 있는 증오와 적개심이라는 원시적 격렬성이고, 둘째는 전쟁을 자유로운 정신적 활동으로 만드는 확실성과 우연성이라는 도박의 요소다. 셋째는 전쟁의 속성 중에는 완전한 오성의 소산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정치적 도구라는 종속적 성질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세 측면 중에서 첫 번째 것은 주로 국민에게 속해 있고, 둘째는 주로 최고사령관과 그 군대에 속해 있으며, 셋째의 것은 주로 정부에 속해 있다. 클라우제비츠. 이러한 국가관, 대적관 및 전술관을 가진 피고인이 설령 530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군인의 본분과 작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인식이 있을 리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정치적 견해를 피고인이 표명하였다고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여서 판결을 그르친 것입니다. 사이버 작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장의 시공간적 특성, 피하 구분 식별의 어려움, 시민과 적의 구분 불가, 정상적 여론 형성과 적의 간계에 의한 인위적 국론 분열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대남 심리전 공격이 엄존하고 있으며, 거기에 오로지 사이버 공간이 폐쇄된 북한으로부터의 일방적 공격만 있고 우리는 수세적으로 늘 방어만 해야 하는 공수의 비대칭적 성격이 상존하는 속에서 우리 군에서 대남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부대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대가 방어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면 그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엄밀하게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심의 판결은 대한민국 시민들에 의하여 형성되는 정상적 여론 형성에 이 사건 댓글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나, 그 이전에 과연 그 댓글의 대상과 내용이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려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의 대상에서 명백하게 제외될 수 있었던가, 즉 불법과 합법, 적의 활동과 민간의 활동의 분리 가능성이 전제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리전의 특성상 공격하는 쪽의 정체와 의도가 드러나지 않게, 그러면서 상대의 여론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대중성을 파고들어 서서히 정부와 국민, 국민과 국민, 계층과 계층 사이에 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6도에 의하면 적국에 알려져서는 안 되고 돈눈 척도 하고 때로는 숙이기도 하고 이쪽의 의도를 적이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가 전략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재판이라면 과연 북한의 공격이 여기에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라고 언급된 사항들과 무관하였는지 여부부터 제대로 심리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클라우제비츠는 미랄이 어떤 모양을 갖췄는지 보려면 화학적 성분에 의거하여 미랄에서 발육한 이삭의 상태를 규명하려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다고 일갈합니다. 완전한 모양의 이삭을 보고 싶으면 밀밭에 가기만 하면 된다고 꼬집습니다. 원심 판결은 심리전의 실상을 그 현장인 밭에서 보지 않고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라는 법조문의 한 문구에 매달려 이를 화학적으로 분석하여 내린 결론이라 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 댓글의 대상과 내용을 볼 때 북한으로서는 자신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민심 위반을 꾀하기 쉬운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휘하의 사이버 사령부 530단에서는 국가방어의 최전선에서 안보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정당한 군작전의 일환으로 한다고 보았던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이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유죄를 선고했던 것입니다. 원심은 정치적 견해의 표명의 사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판결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530단 소속 부대원 고땡수가 2012년 3월 10일경 자신의 트위터에 제정신이 아닌 자들에 의해 제주도 이미지가 더럽게 수모를 겪고 있다. 해군 기지를 해적이라 비하하질 않나. 일국의 야당 총재와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공사 현장 책임자를 협박지를 않나. 라는 글을 리트윗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전달, 리트윗한 것에 불과하며 더구나 해군 기지와 같이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기에 심리전을 수행하는 요원들 입장에서는 해군 기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를 하는 데 대한 방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심은 고땡수의 이런 행위가 피고인 임관빈, 이태하, 연재욱, 옥도경, 이태하를 통해 순차로 전달되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정도의 주제와 내용에 대하여 이를 리트윗할지 말지의 여부는 작전 수행의 개별 주체인 요원들의 재량적 판단으로 가능한 것이며 여기에 기능적 지배이론이란 허구가 개입한다는 것이 넌센스입니다. 한편 이 사안은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까닭에 피고인에게 법적 비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법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기대 불가능성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초법규적 책임 조각 사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지의 착오로서 행위자가 충돌하는 의무들 사이에서 정당한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100번을 양보하여 피고인에게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에게는 한편으론 이 금지를 지켜야 하는 의무보다 군인으로서 안보를 약화시키는 적에 의한 국론 분열과 대적관념의 약화를 막아야 한다는 책무가 있었음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책무 이행이 결과적으로 정치 관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선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마땅히 책임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위치에서 가져야 할 덕성과 자질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전쟁이론이 만일 인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절대적 관념상의 추론이나 법칙을 희롱하고 있다면 이미 그런 이론은 현실적 투쟁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이 이론은 인간적인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용기, 대담성, 무모함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전쟁술은 발랄하게 살아있는 힘과 정신적 힘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전쟁술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인 것, 확실한 것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으로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것이 판을 칠 여지가 도처에 남아있다. 더구나 사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에 그러한 불확실한 것이 있으면 다른 한편에는 용기와 자신감이 나타나 이 간극을 메워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용기와 자신감이 커짐에 따라 불확실성이 바로할 여지가 아무리 커도 상관없게 된다. 그래서 용기와 자신감은 전쟁의 본질적 원리이며 군인이 지켜야 할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덕이다. 따라서 전쟁이론의 취지는
이 두 개의 덕을 지닌 정도와 변화에 따라 각기 자유로이 발휘시킬 수 있는 법칙을 정립하는 데 있다. 클라우제비츠. 피고인은 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이라는 안보의 최고위직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비극적이긴 하지만 전쟁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일상의 모든 가치 체계를 뒤바꾸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혼란과 폭력, 무질서와 파괴, 이것이 전쟁이기에 이를 막기 위해 국가 안보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은 이런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그 준비 과정과 대처, 특히 사이버 심리전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라는 점에서 전쟁의 특징을 그 업무 수행의 수단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비정상을 통해 최대한의 정상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보와 국방의 핵심이고, 이 최소한의 비정상 속에는 모호함, 결단, 신속함, 위험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전쟁은 단지 하나의 정치적 행동일 뿐 아니라 실로 또 하나의 정치적 수단이기도 하고 정치적 교섭의 계속이며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적 교섭의 계속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쟁이 만일 특이한 것이라면 그것은 전쟁이 가지는 수단으로서의 특이성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클라우제비츠. 전쟁을 막아야 하는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비정상성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평생을 정통 군인으로서 살아온 그의 애국심과 양심의 발로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견해 표명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와 시민의 여론을 가장했을 수도 있는 적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의무 사이에서 후자를 택한 피고인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원심 판단을 내린 법관들과 상고심의 대법관들에게 거꾸로 원심이 지적한 부분을 빼놓은 나머지 무엇에 대하여 사이버 심리전 방어를 하라는 것인지, 그것으로 과연 충분하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피고인의 정치 관여의 점은 위법성도 비난 가능성도 없어 마땅히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치 관여의 점은 증거재판주에 위반했고 자유심증 형성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무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530 단장 사이버사 사령관, 국방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지휘 및 보호체계의 정점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530단 부대원들과 직접 모의하거나 530단 부대원들에게 구체적 개별적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관빈, 연지옥, 옥도경, 이태하 및 530단 부대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의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소위 기능적 행위지배론을 유죄 판결의 논거로 삼았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원심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시피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 지휘 계통을 따라 530단 부대원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피고인이 개입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작전을 직접 실행하였던 530단에서는 피고인이 V 표시를 한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상황실장이 530단장 이태하에게 대면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530단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시가 단순히 보고서를 보았다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작전에 대한 승인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 재판부의 추론을 통해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행위를 인정하는 원심의 판단은 자유심증 형성 재량을 넘어서서 사실인증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의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우선 원심은 피고인에게 올라오는 보고서, 피고인이 V 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에서 피고인이 구체적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인식과 승인이 있었다고 추론하나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얼마나 논리의 비약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이버 사령부와 530단은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할 때도 이미 있었던 조직이고 작전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보통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아 사후 보고를 받으면서 최고 직책에 있는 장관으로서
그와 같은 작전의 존재 사실에 대한 인지의 방편으로 보고서에 표기를 하였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계적 형식적인 것으로 반복되었던 것이고, 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어떤 전술관, 대적관에 비춰볼 때 사이버 전장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상 부대가 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댓글을 어떻게 다는지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고 보면 훨씬 더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하루에 결제해야 할 서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크건 작건 조직 생활을 해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번거로우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시키는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피고인의 마음속에서 믿고 맡긴 사이버 심리전 부대의 활동에 대하여 매일같이 체크하며 승인까지 하였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정과 국방의 업무량과 국방장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관념적 판단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오산공단 부대원들의 작전이 장관으로부터의 기능적 지배 행위가 있어야만 가능했다는 판단에 이르러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군과 작전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군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가장 아랫부분의 행위 하나하나가 최상부에까지 연결되는 인과고리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매우 피상적인 견해에 불과합니다. 전쟁에서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의 판단이 최우선시됩니다. 피고인은 무엇보다도 이 점을 명확하게 예하부대에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선 조치, 후 보고, 이것은 피고인의 평소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군사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며 모든 것은 장수로부터 나가고 적과 맞서 싸움에 두 마음이 없다. 이렇게 되면 위로는 하늘이 없고 아래로 땅이 없으며 앞에는 적이 없고 뒤에는 임금이 없다. 태국망 6도. 전쟁이란 살아있는 힘과 살아있는 힘의 충돌이다. 내가 아직 적을 타도하지 못한 이상 적이 나를 타도할지도 모른다고 항상 두려워해야 한다. 이리하여 나는 이미 나의 행동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행동은 적에 의하여 야기되는 것이다. 이것이 제2의 상호작용으로 또한 제2의 무제한 성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기능적 행위 지배라도 있어야 명령체계가 작동한다고 보는 관점은 일반적인 공직, 관료 사회에서 나타나는 관행과 정서, 그것도 복지부동과 윗사람에게 보고했다는 면피형 문화가 만연한 자기 기준에 비춘 이해에 불과합니다. 태공망의 6도에서도 나오듯이 전장에 나가면 장수는 군명을 듣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적과 접전하는 최전선의 병사는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심지어 소대장이나 분대장의 지시가 없어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즉응해야만 합니다. 더구나 사이버상에서 순간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나는 적과의 심리전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530단 부대원의 작전이 피고인이나 심지어 사이버 사령부에서 관여할 여지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뿐 아니라 피고인 예하 지휘계통의 군인들과 530단 부대원들 역시 군인들이라면 누구나 교육받고 내면화되어 있는 피고인과 유사한 정도의 국가관, 대적관, 전술관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들이 윗선에서 내려오는 명령 하나하나를 쫓아 그날그날의 작전을 수행하였다면, 또 그렇게 하기를 원심처럼 바란다면 이건 대한민국 군을 모욕하는 것이자 그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의 성격, 군 명령 계통의 본질 등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기능적 지배라는 억지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원심은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한 사정하에서 의도적으로 이를 묵살했거나 아니면 사건에 관하여 예단과 편견을 갖고 증거를 제대로 보지 않고 사실을 인정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서 마땅한 것입니다. 정치 관여의 점에 관한 소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정치 관여의 점은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라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고, 그 인식 결여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드러난 객관적 사정의 전후 관계에 비추어도 피고인에게 고의, 다시 말해 범의가 없었음이 뚜렷함에도 원심이 고의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지휘계통을 쫓아 530단 부대원들의 작전에 공모하였다고 본 것은 범죄 구성요건 해석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의하지 않은 사실 인정에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또한 530단 작전의 대상에 정치적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버 심리전의 특성상 완전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주제와 그렇지 않은 것에 경계가 없고, 댓글 표현의 수요 역시 심리전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정치적 표현을 담지 않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 시민의 정치적 여론 형성과 적의 이간책에 따른 국론 분열 획책과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를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러한 분리의 시도는 사이버 심리전의 포기와 동일시되는 상황에서 안보를 책임지는 피고인의 지휘에서의 사이버전 수행의 의무가 우선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얼마든지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모로보나 피고인의 정치 관여에 대한 원심 판결은 무죄의 취지로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